시민들이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시설이 무엇이 들어오나. 네, 이제 우리의 시청이잖아요. 100년 건설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시청은. 그런 부분도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부대 시설이 들어오고 시청이 지어지면 시민들이 어떻게 즐길 수 있는지. 네. 좀 그 부분도 좀 죄송한데요. 네. 죄송한 게 많네요. 비용을 자꾸 줄이려고 하고 네. LH가 상당 부분 다 이 노력을 많이 해주는 사업이고 우리 돈이 많이 안 들어간다라고 하는 자꾸 그런 주장을 시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시설이 조금 다소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948억인데 부족하다. 예, 지하 2층 주차장에 이제 네. 지상 10층으로 짓고 그다음에 의회 건물을 짓고 하는 건데요. 네. 실질적으로 시민들을 위한 공간은 다목적 어떤 뭐 공연장, 네. 예, 다목적 어떤 시청각실 같은 거 하나, 그리고 작은 도서관, 네. 예, 그런 정도 말고는 사실은 예, 이렇게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 그냥 물론 광장이 넓게 이제 하나 생기고요. 그래요. 이 법적인 면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마음껏 못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군요. 일단 제 생각 같아서는 네. 오히려 이렇게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고 지어야 되는 시청인데 네. 차라리 돈이 좀 들더라도 여기서 더 절감하더라도. 그럼요. 시청의 주변에 우리가 갖고 있는 부지들은 있으니 네. 시민들을 위한 공간을 저는 별도로라도 좀 할 때 마련하는 게 좋겠다. 그럼 의원님이 생각하는 시민들의 공간은 어떤 공간이죠? 저는 이제 특히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특히 크고 작은 다양한 회의실들, 예, 소모임방들. 네. 그래서 언제든지 사용할 그렇죠. 가능한. 예, 시민들이 사용하고자 하면 아주 언제든지 좋아요. 좀 네. 예, 뭐 무료로도 사용할 수 있고 네. 좀 부족함 없이 쓸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시청이 우리 시민의 집을 짓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시민의 집에 시민들 누구나가 자연스럽게 드나들면서 네. 북적북적 해야 되는데 네. 너무 아쉬운 것은 지금의 계획대로 시청이 지어지면 네. 그냥 지금처럼 시청에 서류 떼는 일, 뭐 인허가 받는 일, 아니면 민원이 발생했을 때 이제 오가는 일, 그리고 시청 주변에 뭐 각종 위원회 참여하고 있어서 회의에 참가하는 그러면 최소의 분들만 오가는. 제가 자꾸 말을 잘라서 죄송한데 아닙니다. 제가 지금 생각이 떠올라 이런 부분들을 또 논의를 해서 시청과 시의회가 함께 논의를 해서 만들어가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제 이런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네. 시청을 짓는 과정에 공사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네. 대단히 부담스러워하고 그래서 뭔가 현재 계획을 뭔가 더 추가하자거나 수정하거나 하는 것을 대단히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이대로 가자. 예, 뭐 나름대로는 시민 의견 수렴도 다 했다고 하시고 여러 가지 뭐 그냥 일반적인 아주 형식적인 절차는 밟으셨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시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밟아지지 않았고 또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담기지도 않은 그리고 혹시 담겼다 하더라도 거의 행정의 시각에서 공간을 만들어 놓은 저는 이렇게 좀 큰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이 좀 이런 것들도 있어요. 제가 이제 편파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민 입장에서 왜 의회는 적극적으로 무엇을 하지 않는가? 항상 문제만 지적을 하고 비판만 하는가? 의회는 왜 힘이 없나?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시민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면서 문제점이 생기면 비판만 하고 그걸 해결하거나 해소하는 모습은 별로 본 적이 없다. 네. 네. 이거에 대한 답변을 좀 오늘 해주셔야 그나마 시민들이 좀 해소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점이 생기고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건 당연한 거죠. 그 일을 하시라고 이제 뽑은 거니까 그럼 대안도 만들고 방법을 찾아서 해소를 해야 되는데 왜 계속 비판만 하는 것인가? 네. 정말 머리 아파 죽겠어. 가뜩이나 먹고 살기 바쁜데 그럼 방법을 만들어서 해결을 해. 이 얘기거든요, 시민들은. 한번 얘기를 좀 해주세요. 정말 아픈 지적입니다. 네. 아픈 지적인데 사실은 의회 입장에서 제가 의원으로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비판하고 견제하고 감시하고 하는 게 의회의 역할이에요. 그럼요. 예. 네. 이제
그런데 거기에서 말씀하신 것은 조금 더 건설적인 대안까지도 만들어내서 일을 그렇게 이끌어내면 좋지 않느냐. 네. 네, 그런데 여기 이제 두 가지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저희들이 제시해. 네. 근데 그것을 반영하는 권한은 시장님과 행정의 권한이에요. 네. 저희들이 요구를 뭐 이런저런 대안을 제시해 봤자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정권자는 예, 시장님이시고. 예,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물론 뭐 시장님의 눈높이와 행정의 눈높이에서 보자면 의원들은 나름대로 제안하는데 좀 부족해. 예, 뭐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걸 부족하게 평가받는 이유는 의회 스스로가 네.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뭔가 좀 강력한 힘과 예, 그런 견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 우리 스스로의 영이 서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 예, 좀 아픈 지적인데 네. 예, 의회가 더 노력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더 강력하게 의회의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 같고요. 네. 제 생각에는 그냥 제 개인적으로만 생각하자면 의회의 견제와 의회의 비판의 목소리가 작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되는 거다. 저는 예, 그게 현재 의회의 부족이다. 저 개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들으니까요. 시민 입장에서 조금 죄송한 생각도 들어요. 시민분들이 적극적으로 뭔가를 요구하고 의회의 시의원분들과 꾸준히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지지도 해주고 그 비판의 힘을 좀 실어주면 행정도 시의원들이 말하는 걸 좀 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네. 여러모로 그러니까요. 이제 의원님들도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공부를 잘 하셔서 행정이 전문적으로 나올 때 거기에 대처하는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네. 이제 아까 나온 예비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예비 타당성 조사가 무엇인가요? 예비 타당성 조사는 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500억 이상이 들어가는 네. 이 공공기관의 사업들을 하잖아요. 우리 지자체도 자치단체도 500억 네.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 정부로부터 이 사업이 적정한가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네. 가장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하나의 예를 말씀드리면 새만금에 전라북도 국제공항 하나 만들자. 이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죠. 그렇죠. 그러면 이건 이 기획재정부를 통해서 국가 전문기관들의 이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돼요. 네. 그래서 수익도 날 것 같고 비행기 이용도 많이 할 것 같고 그러하니 그 사업은 해도 되겠다. 이런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지만 한마디로 예산을 들였을 때 효과가 날 수 손해 있는 보지 거지. 않고 그렇죠. 수익도 볼 수 있고 안전하게 갈 수 예. 있는 사업인가 네네네네. 이거를 검증을 받는 단계다. 그렇죠. 이제 그런 검증의 단계인데 네. 다만 이것은 이제 LH라고 하는 공공기관이 네. 자기들도 그렇게 큰 돈을 들여서 이런 구경찰서 익산의 부지에다가 그 뭔가 36층짜리 복합 건물을 짓고 네. 수익을 475억을 내서 네. 익산시에 주려고 하는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공공의 목적에도 맞고 뭐 경제적으로 봐도 타당하겠느냐 네. 이제 검토를 받는 거죠. 네. 예, 그 검토가 물론 언제 나오나요? 그게 6월이에요. 6월에 나오는데 이제 지금 익산시는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벌써부터. 그러니까 익산시는 또 이러는 거예요. 에이 바보들아. 그건 LH가 그냥 당연히 통과하는 거 통과 의뢰야. 뭐 당연히 행정 절차일 뿐이야. 네, 행정 절차일 뿐이야. 당연히 통과될 건데 네. 왜 걱정을 해? 근데 그런 거예요. 저는 두 가지인데 걱정이 돼요. 요즘 LH가 국민의 어떤 공공의 적으로서 현재 어떤 사업들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정부기관에서도 LH 조직 개편도 할 거고 그런 사업이 제대로 되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앞으로 불안하죠. 심의해야 되는 과정이 하나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온들 네. 우리 익산시하고 계약서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약서 없는 사업이 어디 있나. 475억을 자기들이 건물 지어서 준다는데 네. 우리 땅에 무슨 조건으로 어떻게 475억을 줄 건지 네. 계약서를 저희 의회와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거 없이 추진하면 안 된다는 예,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건 당연한 것 같아요. 네, 네, 네. 의원이뿐만이 아니고 네. 모든 게 당연한 것 같고 그 미분양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미분양의 책임은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뭐 만약에 아까 그 LH가 네. 우리 구경찰서 부지에다가 주상복합 건물을 36층짜리를 지어서 네.
한 350세대 정도 아파트를 짓는데요. 네. 흔히 말하는 34평형, 뭐 48평형을 네. 해가지고. 그런데 LH는 거기서 짓고 100% 분양됐을 때 475억 수익이 난다는 거예요. 네. 예, 그런데 그렇지 않았을 때, 네. 미분양됐을 미분양이 때 누가 됐을 때. 책임을 지냐? 예, 공유재산관리법이라든가 관련 법들을 보면 이건 익산시가 책임지게 돼 있습니다. 지자체의 책임이다. 예, 그건 지자체가 책임되어 있게 돼 있고 네. LH 사업 제안서를 제가 우리 시를 통해서 이러저런 자료를 받아보는데 아까 그렇게 항상 뭐가 좀 제대로 이렇게 제공되지 않는다는 느낌이 있어서 네. 제가 이 중앙 어떤 그런 정부 기관들을 통해 가지고 LH가 그동안 2017년부터 우리 현재까지 익산시와 주고받은 모든 서류를 네. 다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업 제안서에 네. 미분양 책임은 익산시가 익산시. 지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게 그건, 법에 있다라는 거죠. 예, 관련 법들을 관련 볼 때 법들이. 이건 당연히 익산시의 재산 위에다가 건물을 졌잖아요. LH는 지어주는 것뿐입니다. 네. 예, 지어주면서 매년 그 준공할 때까지 매년 어떤 그 개발 수수료를 받아가는 거고요. 아이고. 예, 그리고 분양하고 나서 수입을 다 됐을 때 475억을 익산시에 아이고. 제공한다는 거고요. 네. 예, 그래서 미분양 책임은 그렇고 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또 익산시 같은 곳에 주상복합이 썩 어울리지는 않는다. 예, 서울이나 그것도 경기도처럼 땅이 없는 곳에 네. 그런데 민간 회사들이 주상복합을 현재 몇 군데 막 짓고 있어요. 그건 이해하겠어. 민간 회사니까. 네. 그런데 굳이 우리 익산시가 그 주거 요건으로 그렇게 좋지만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주상복합을 또 굳이 짓는 것도 네. 그리고 요즘 우리 익산시가 거의 2만 세대 가깝게 공급하고 있잖아요. 아파트를 네. 앞으로. 네. 그래서 그게 주상복합을 지었을 때 상당히 그 다른 것에 비해서 상당히 뒤에 지어지는데 2024년이나 가야 지어지거든요. 네. 그당 분양이 다 될까 하는 것도 또 한편에 우려도 있습니다. 물론 잘 되기를 바라지만. 네. 그러면 그 수익 사업이 2024년도에나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럼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네. 시민 입장에서 궁금한 거, 그 전에 들어가는 금액 익산시 어떻게 조달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것도 복잡해요. 네. 그러니까 저는 도대체 제가 바보인지 아니면 시가 정말 밀실행정을 하고 제대로 안 알려주는 건지 궁금한데 그래요? 이런 것을 자세히 설명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시민의 대표로서 아쉬운 사람이 계속 자료를 찾아보고 막 공부해서 알아가야 돼요. 물론 저희의 역할인데 네. 이것도 이런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2024년이 가야지 475억도 올지 안 올지 몰라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전에 475억은 어떻게 하냐? 네. LH를 통해서 우리가 주택 도시기금이라고 하는 걸 미리 빌리는 겁니다. 시가. 아. 예. 그래서 475억을 미리 돈을 빌려서 네. 쉽게 말하면 대출을 받아서 익산시가 쉽게 말하면 988억은 100%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짓는 겁니다. 빚을 빌려다가. 이자도 나가고요. 이자도 나가죠. 475억을 미리 빌려오니까. 그래서 이자도 주고 다 갚아야 되고요. 뭐 13년 정도 나눠서 갚는다고 하던데 그렇게 하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2024년에 주상복합이 다 지어지고 나면 그때 가서 475억이 올지 안 올지. 안 올지 미분양은 얼마가 부담 또 미분양은 익산시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고. 그렇죠. 예, 이제 그런 것들이 그때 가서 또 결론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좋다 이거예요. 이런 계획들을 시가 나름대로 재정 여건을 바라보고 조금이라도 이게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이러저런 방법들을 택한 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시가. 예. 그런데 이런 방법을 택했을 때 시민들에게 정확히 투명하게 선제적으로 저는 더 잘 설명해야 된다는 거죠. 예, 의회에는 당연히 그런 설명을 설명이 해줘야 아니라 이거 시민 세금이잖아요. 되고. 네네네. 네. 그렇죠. 그럼 허락을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회 동의도 좀 더 충분히 득하셔야 되고요. 그래도 시민의 대표 허락이라고 하면 기관이 너무 강력한가? 너무 좀 오반가? 시민들의 예, 세금이잖아요. 그렇죠. 허락까지라고 하면은 뭐 또 그것도 말 가지고 맞다 아니다 할 수 있으니까 네. 허락은 아니다 하더라도 네.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반드시 투명하게 보고를 해서 네.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저는 공론을 형성하고 시민들도 아셔야 된다. 우리 시민의 집을 어떻게 짓는지에 대해서 시민이 알아야죠. 시민의 돈으로 짓는데
이거 정말 심각하네요. 들어보니까 그냥 뭐 단순한 빚의 문제가 아니고 들어보니까 LH가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 아, 그렇죠. LH는 집을 지어서 돈을 버는 공공기관이긴 네. 하지만 상당히 오. 예, 요즘 뭐 이번에도 문제가 많이 드러났지만 네. 예, 땅이나 집을 지어서 돈 버는데 아주 뭐 LH. 예, 능력을 갖고 있는 네. 곳이라고도 할 수 LH 있죠. 아주 영리합니다. 이 익산시와 이 일을 해서 LH는 그렇죠. 뭐 그분들이 손해 보는 건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나도 없고 예. 이익금만 챙겨가는 그렇죠. 구조네요. 예, 그렇죠. 예, 우리 예. 시민들 손해 볼 수 있어요. 네. 힘든 또 빚도 있는데 그래요. 이 공유지 개발 위험 부담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의견서를 이렇게 시청에다가 이러이러한 부담의 위험이 있다 제출을 하셨나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에 서로 협의를 통해서 계약서를 써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익산시는 그 분양 미분양했을 때의 위험 부담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서로 분담해서 질 수 있다거나 뭐 이렇게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다 하는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런 과정에서 지금 몇 군데 지금 그 사무실 이전을 했잖아요. 네, 부서가 이럴 수 있나 싶어서요. 문제점이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그러면 시장님이라든지 시청 관계자는 지금 추진을 한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말로 안 돼. 그냥 말로는 하지 마. 이거 불안해 하지 마 했는데 아니야 괜찮아. 이 바보야. 뭐 괜찮은 거야. 그냥 옮겼단 말이죠. 예. 그럼 말로 안 되면 서류라도 우리 서류 좋아하잖아요. 다들 서류 좋아하잖아. 서류에 써가지고 정확하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보인다. 그래서 제안을 뭐 이렇게 서류로 줬나. 이게 좀 궁금해서 시청에. 아니요. 그러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시청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고요. 지금도. LH는 다음 문제고 네. 시청은 우리가 지을 거니까 빨리 공사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그 지을 자리에 있는 부서들은 네. 빨리 공사노동량으로 옮겨서 그 건물 헐고 땅을 파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의회에서는 성명서 같은 것도 발표를 안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의장단에서는 네. 공식 문서로 보낸 거예요. 지금 아까 그런 LH가 6월에 네. 그런 사정이 있고 하니 네. 6월까지 좀 기다렸다가 기다려달라. 일을 조금 신중히 하면 좋겠다. 보냈군요. 네, 보냈는데 이사를 그냥 갔어요? 그대로 싹 무시하고 이사를 가셨어요. 우리 시장님과 우리 시는 뭐 의회에서 그런 걱정하시는데요. 아유 바보들아 걱정하지 마. 아무 문제 없어. 쉽게 말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서를 혹시 받으셨나요? 답변서는 뭐 전혀 없고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보낸 의견을 시민의 대표기관이 낸 의견에 대해서 그 쓸데없는 걱정한다고 쉽게 말하면 그냥 싹 자르고 가셨어요. 그냥 일정대로 지금 부서 갔답니다. 이전을 다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 보일 때는 이제 많은 갈등으로 그렇군요. 이게 이제 표출이 되고 그렇게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고 하는 네. 현재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저는. 근데 뭐 의견서를 시는 보냈고 제안서를 보냈고 뭐가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되고 만나서 어떤 의자에 앉아서 탁자에 앉아서 이야기가 전혀 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익산시에서 볼 때는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의회가 딴지 걸고 있는 걸로 보이는 거죠. 우리는 추진을 잘하고 있는데 네. 자꾸 시비를 건다. 그렇죠.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의회가 우리 시장님과 시가 하는 일에 지금 딴지 걸고 잘못하게 하려고 정말 딴지 거는 걸로 보이는 건지 의원들이 시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네. 할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건지를 저는 이제 시민분들이 평가해야 된다. 시민들이 이에 대해서는 저는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네. 그 무지한 바보였던 이명택 시의원이 저 스스로 고백하면서 제가 참 바보였구나. 정말 저만 이렇게 알고 있었나?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정말 익산시의 어떤 이 신청사 이 가장 큰 이제까지 있었던 우리 시 자체의 가장 네. 큰 이 건설 사업인 이 신청사 사업이 전 농락당했다. 네. 저는 제가 무지해서 농락당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고백도 참 감사하게 들리고요. 오늘 방송 같이 해보니까 제가 의문 들었던 거, 궁금했던 게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자 관련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요. 네. 그러니까 뭐 방송을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과정에 대해서 또 진행하시는 것처럼 되긴 했는데 어떻게 진행자처럼 됐네요. 뭐 혹시 궁금함이 좀 해소는 되셨나요? 네, 오늘? 많이요. 예. 네, 많이 됐고요. 일단은 안 싸웠으면 좋겠죠. 시민들 입장에서는 안 싸웠으면 네. 좋겠고 가정 안전하게 우리 집을 잘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크고요. 시청 관계자분들이나 시장님도 얼른 나오셔서 소통하시고 궁금한 게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 얘기해 주시고 또 공부를 하시고 같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좋은 관계로 가면 가장 중요한 건 시민들이 손해를 안 보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네. 네네. 저는 그렇게 됐으면 예.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일 것 같아요. 목적이 같습니다. 우리 시민의 집인 시청을 잘 짓자라고 하는 목적이 의회도 네. 우리 시장님도 똑같아요. 목적은 똑같은데 가는 과정에 대한 의견이 지금 틀린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도 생각해 보실 부분이 그리고 우리 시의 공무원분들도 생각해 보실 부분이 적어도 시민의 대표 기관인 익산시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이것은 조금 더 신중히 2달 정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끝나고 나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서 하는 게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아니 지금 몇 년을 지나온 사업인데 그 2달을 못 기다려서 네. 의회가 딴지 거는 것처럼 이것을 곡해버리면서 네. 일을 진행하면 저는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이명택 시의원 혼자 주장하는 내용이 아니고 익산시의회의 의장단 회의를 통한 공식적 결정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시에서도 한 번쯤 잘 고려를 해보시고 딴지 건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미래 50년, 100년 앞을 내다보고 지어야 되는 이 신청사 건립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더 좀 많은 소통, 더 많은 동의를 구한 후에 일을 진행하시는 게 저는 맞다. 그게 정말 향후에도 네. 더 좋은 신청사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이다. 네. 다시 한번 꼭 좀 적극적으로 촉구드리고 제안드리고 또 그게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궁금증 해소를 위해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하여튼 궁금증이 좀 해소되셨다니까 다행이고 네. 언제든지 혹시 영상 보시는 시민분들 중에서 이거 좀 궁금하다 하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그 궁금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명택이 간다 저처럼. 영상을 같이 함께 저처럼요. 네. 한번 같이 함께 만들어 보셔도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일단 궁금해 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네. 조금이라도 궁금증이 해소됐다고 하니까 저도 좋고 네. 또 다음에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또 같이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명택이 간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익산시 신청사 건립 문제 많이 좀 관심 있게 또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세금 거의 1,000억 원 가까운 돈으로 지어지는 일이니까요. 여러분의 집, 시민의 집이 지어지는 일입니다. 많은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명택이 간다 오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출연해 주신 질문을 해주신 정영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